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오늘은 출산율 이야기를 한번 오랜만에 하려고 합니다. 출산율은 원래 슈카형이 한 번씩 울고먹는 건데, 사실 이게 재밌어. 재밌어. 얼마까지 떨어지나 이게 보면 재밌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역대 최고령과 역대 저출산이 이게 동시에 온 국가잖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서울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나눠서 보니까 지역별로 서울 안에 관악구가 0.47을 찍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새 항상 뭔가 좀 시끄러운 거에 중심은 항상 관악구가 있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아이 관악구가 참 문제가 많다, 그지? 그래서 내가 아는 80만 유튜버가 관악구에 있거든. 아, 그 사람이 빨리 그 정치 정계에 대비를 해서 이걸 다 고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긴 이미 골든타임이 다 지나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걸 보고 여초 내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재밌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출산율 0.47 관악구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덕후에 올라왔던 글이고요. 제목은 진짜 대멸망 수준인 서울 출산율 덜덜 이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근데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서울을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봤을 때 나는 강남이 출산율이 그래도 제일 높게 나올 줄 알았거든. 대한민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강남이잖아. 근데 관악구가 0.47이고 그리고 종로, 광진, 강남구가 0.53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왜 강남이 이렇게 낮게 나왔지라고 생각을 해본 결과 그냥 그 지역의 특성이야. 그러니까 사실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사실이긴 한데 모든 결혼한 인구들이 강남에 거주한 게 아니잖아. 강남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거든. 관악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이야.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있잖아. 그러니까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들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관악구도 0.47 나왔고 강남도 0.53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포, 도봉, 은평 뭐 0.6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설릉 쪽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니 강남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입문하는 곳이 설릉에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설릉 쪽에 가면 다단계 회사가 그렇게 많대.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독자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 그 유튜버 친구 중에서 삼성동 개츠비 있잖아. 그 삼성동 개츠비 처음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 설릉에 살았어, 설릉.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처음 그 사람이 이제 그 증권 영업의 전설을 써내려가기 전에 처음 살았던 곳이 그 사람도 설릉이었거든. 그래서 설릉 쪽에서 옛날에는 해장 진짜 많이 해서 그 양반이랑 만나면 그 양반 집에 설릉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발룡산이라고 있거든. 맛있어. 가리국밥 먹고 그리고 설릉하면 또 뭐야. 배감 농민 순대잖아. 그래서 놀았는데 뭐 어쨌거나 얘기가 좀 딴 데로 새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그 출산율이 높은 동네는 가장 높은 데는 어디였냐면 강동구하고 성동구가 나왔어.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집중되는 곳은 낮게 나온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좀 인프라도 서울이 전체적으로 인프라는 제일 좋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 좀 주택들이나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동네, 노원 같은 데들 있잖아. 그래서 요런 데가 그래도 그나마 좀 0.7에 근사하게 나왔는데 근데 사실 0.7도 전쟁이라도 0.7이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걸 본 여초의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1번부터 보자면 그거야. 게임엔 유비가 안 오면 망하는 거지. 그래서 내 인생 본캐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식까지 낳을 순 없어. 부캐 먹히 워 이런 느낌이야. 서버를 통합하자는 글도 많았는데 뭐 정부에 대한 질책도 굉장히 많았고 실질적으로 욕이 많은 굉장히 많은 댓글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정부에 대한 욕, 일단 정부에 대한 욕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아예 다 망하자. 더 망해라.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내가 힘든데 애를 어떻게 낳느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상 제일 많았던 것 같아. 혼자 살기도 빡시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그 와중에 눈에 들어온 댓글은 뭐였냐면, 펜베와 그들의 출산 전문가 슈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데, 펜베는 펜코랑 일베를 합쳐서 부르는 것 같은데, 근데 펜코는 제가 봤을 때는 일베랑 결이 완전히 달라요, 진짜. 펜코는 내가 봐도 남촌대 종잡을 수가 없어, 얘네들은.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일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극우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잖아. 펜코는 완전히 바뀌어요.
어느 날 보면 하루아침 상관에 이렇게 막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남자들이 약간 이렇게 뷰지화가 되고 있다. 그게 약간 팬배 같아.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약간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슈카 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 슈카 형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와중에 여자들의 자궁은 여자 거다. 남자 수준을 보면 출산율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뭐 이제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루주루 있었습니다. 여성 인권이 낮다.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았어. 그리고 이거를 좀 다른 데로 보잖아. 인스티지로 가면 인스티지는 이것보다 좀 온건한 분위기더라고. 인스티지에서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냐. 걱정하는 게 조금 많았어. 그래서 이민 같은 외부 유입이 아니면 어려울 거예요라는 아닙니다. 외부 유입이 안 됩니다. 이미 다문화는 어쩔 수가 없고 다 열어놔도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면 한국을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경우 우리 많이 봤잖아. 그 이근대회한테 갈굼당한 가브리엘도 개인주의야, 양심 문제 있어. 얘도 나갈 때 한국 겁나 욕하고 나갔거든. 나 실제로 그 지금 이민자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정착할 곳은 절대로 못 된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한국에서 일하면 자국에서 일하는 거 뭐 6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벌어가니까 그 꿈을 안고 거기서 돈 모아서 이제 점프하는 거. 그래서 이민자들이 올 거면 걔들이 정착을 하고 애를 싸질러야 돼.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보면 이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애를 계속 까버리잖아. 그죠? 해철이 계속 간다니까. 애 막 6명, 10명 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커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까지 가지도 않는다고. 애를 안 깐다고, 한국에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 뒤로도 뭐 지방이 더 심각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방은 서울보다는 출산율이 확실히 높지. 근데 이거 보면 서울의 인프라가 지방이랑 넘사잖아, 대한민국은.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 물론 집값 때문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서울 쪽은 집값도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좀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지는 다들 알고 있잖아. 집값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집값이 비싼 곳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나냐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원망도 여기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인스티지도 맨날 국민 탓하는 나라. 그러니까 뭐 국민들을 갈라치기나 하고 있고, 청년 예산, 신혼부부 예산 죄다 삭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출산율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인스티지는 그래도 좀 건설적인 이야기가 조금 많았어. 그래서 전남 영광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데리고 오면 안 되지. 이거는 사실은. 해서 나도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나 같은 디지털 노마드들은 그냥 넘어가면 된단 말이야. 지원금이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이게 세수가 충족이 돼갖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의 시책 같은 거거든, 그게. 그래서 돈 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냥 돈 뿌리는데 그냥 나 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에 이바지 된 게 아니라 나 같은 놈들이 가갖고 받아먹을 것만 받아먹는 것도 진짜 많을 거란 거야. 물론 그냥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돈을 쓰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빼먹기만 빼먹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뭐 막말로 뭐 영광군이 육아하기 좋은 환경이고 뭐 이게 서울이랑 비교가 되겠냐, 인프라가. 그래갖고 뭐 이런 것들도 내가 보기엔 좀 약간 애매하고, 그리고 그 와중엔 여전히 여성 인권이 안 올리면 더 떨어뜨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이제 여기선 조금 인스티지는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더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한국 출산율을 이쯤 돼서 다시 보자면 지금 0.6도 찍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네. 근데 이걸 좀 그래프를 좀 시계열을 조금 길게 보잖아. 그러면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은 제법 강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는 1.19대에서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1.19, 이때부터 그랬다니까. 이명박 때도 1.19, 박근혜 때도 1.19. 이걸 두고 이 1.2라는 구간을 두고 서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있었는데 실제로 남녀 갈등이 시작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돼. 스타벅스 된장녀 때부터 2006년이거든. 그게 정확히. 그러다가 이명박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의외로. 이명박 때는 그게 조금씩 심화되고는 있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심화된 게 2013년부터였어. 이때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이때가 성재기 형님 기일이거든. 성재기 형님이 2013년에 돌아가셨을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여자들의 조롱디 미디어에서 도배를 하기 시작을 했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피해의식을 주입하고 뭐 이게 죽으면 대통령 와갖고 다음 세상엔 우리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막 이러고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구나 빠르게 당원들에게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저는 근데 이거 보면 조금 웃긴 게 사실 10년 전부터 여초에서는 맨날 나왔던 얘기가 뭐야 결혼 안 해줘요 애 안 낳아줘요 이 얘기였잖아 연애해주지 마세요 야세해주지 마세요라고 해서 이 상황이 벌어졌잖아 결국에는 이게 났는데 지금 와서는 정부의 문제다 아직도 와서 또 여성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보다 여성 인권이 좋은 나라를 집으라고 하면 여러분 몇 군데 못 집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중에서 여기가 뭐 여성 인권이 한국보다 좋다라고 말하는 데 있잖아. 그 동네 이야기 큐 언니한테 못 들었어? 큐 언니한테 유튜브 들어서 봐봐. 물건을 들고 데이트를 하는데 200m잖아. 그러면 남자가 100m 들고 여자가 100m 든다. 그게 그게 여성 인권이 높은 데야,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성 인권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내가 늘상 말하는 피해의식이라는 거지. 그런 피해의식으로 그냥 얼룩진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난 여기서 가장 답답한 거는 그 빡대가리 난 정말로 얘네들의 머리가 나쁘다 생각하는 게 그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 나 혼자 살기도 힘들다. 무슨 애냐라고 했는데 야 혼자 살기 힘들니까 둘이서 힘을 합치는 거야. 그러면 둘이서 힘을 합치면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평균 생활비 같은 걸 봐도 이게 1인일 때랑 2인일 때랑 보면 1인일 때 평균 생활비가 120이 나와. 근데 2인이라고 240이 나오지가 않는다니까. 196만 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둘이서 합치게 되면 실제로 밥을 혼자 하나 둘이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아낄 수 있지. 그러면 그 시간에 조금 더 생산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지. 그리고 네 거 네가 못 발지 내 거 네가 못 발지.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면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들어지면 우리나라도 좀 서구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서구권에는 그런 뭔가 주거 비용이 되게 비싸잖아. 되게 비싸잖아.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자기 월급이 300이면 100만 원이 주거비로 나가거든. 근데 그 서구권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가. 막, 나 같은 이런 고시텔 있잖아. 실제로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거 200만, 샌프란시스코는 200만 원 넘게 된대, 이런데. 고시텔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자들이 합치면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좀 동거하기 쉬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연애를 안 하잖아. 연애를 안 해요, 여러분. 연애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잘못됐어. 문제점이 뭐 지원을 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일단은 애들끼리 야스를 하게 된다니까. 야스를 하고 같이 살게 하고 그러다 보면 결혼하게 되는 거고 결혼하라고 애 낳으라고 얘기 안 해도 하다 보면 이게 삐꼬 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게 에라이 한번 키워봅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순서를 전부 다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전부 정부 때문이다. 여성 인권이 낮아서 그렇다. 아니 언제는 안 놔준다며 씨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어떻게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뭐 어떤 처방도 먹히지 않는 구간까지 왔어. 인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복리로 흘러갑니다. 그 투자도 그렇잖아. 투자도 100만 원인데 여러분이 50%가 날라가잖아. 그러면 50% 회복하면 100만 원에서 75만 원이 돼. 여전히 마이너스란 말이야. 인구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미 이렇게 토막 났잖아. 영심술 토막 났잖아. 여기 애들이 오질나게 찍어봤자 인구는 계속 떨어진다고. 여기 애들이 두세 명씩 나와도 여기 애들이 두세 명씩 나와도 그 0.7 수준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라고.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 골든타임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은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내 유튜브 시작한 2018년부터 겨울이 오기 때 계속 내가 얘기를 했잖아. 아직까지 괜찮다 여러분. 한 10년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자죠. 빨리 준비해. 그래가지고 아무쪼록 그 여러분들 이 어반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진짜로 안 좋아졌을 때 그래도 팝콘 먹으면서 어반이 형 덕분에 제가 팝콘 먹을 수 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